시원하게 서울로 진입을 했어요. 지금 카마로 SS 2019년식 차량을 제 손에 이제 넣게 됐네요. 잠시 동안이지만 즐겨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캐나다에서 자동차의 라이프를 또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마로라는 차량은 되게 익숙합니다. 제가 뭐 타본 적은 없었지만 전 세대 모델들을 하지만 뭐 주변에 탄 사람이 워낙 많았고 뭐 드래그 레이스 하러 가면은 합법적인 드래그 레이스 하러 가면은 카마로 차량이 함께 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카마로 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캐머로 막 이랬어요. 이제 외국애들 앞에서 저 캐머로 아니냐.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그 메로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 발음에 들어있는 그런 감정 자체가 약간의 그들만의 머슬카에 대한 그런 자부심, 그리고 이 여유롭고 파워풀한 차에 대한 그런 감정이 좀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기억입니다. 차량과 카마로 SS 차량과 비교가 많이 되곤 하는 C63AMG라든지 BMW M4 차량이 이제 스펙상으로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C63AMG 차량을 이제 행사를 할 때 많이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아요. 스펙상으로 이래저래 이제 비슷하지만 성질은 완전히 다르네요. 제 느낌을 이제 말씀드려보면 C63AMG 같은 경우는 딱 차려입고 어디 미팅 가거나 어디 파티 같은 데 갈 때 딱 차려입고 수트를 딱 차려입은 상태로 운전하는 그런 쫙 조여진 느낌이에요. 조여졌다고 해서 불편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흐트러지기는 좀 힘든 그런 차의 느낌을 많이 주는 차량이 C63AMG라면 이 카마로 SS 같은 경우는 슈트가 아니라 그냥 농구복 입고 이 동네에 그냥 마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는 그런 차이네요.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차량들 단점이라고, 상대적인 단점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실내 편의성이라든지 내장재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타보고 상당히 괜찮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브랜드들도 자신들이 어느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그 8기통 LT1 이 엔진 역시 좀 정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요. 너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상당히 사람이 느끼기에 잘 친해지기 좀 편한 그런 엔진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마로 차량을 타볼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사운드 좋습니다. 그래서 악셀에 발가락의 힘만 조금 더, 발가락 하나 무게만 더해도 이 정도의 감흥을 내면서 정말 웃음을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역시나 아메리칸 머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굳이 타이트하게 딱 차려입고 나를 쫙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쓱 그냥 풀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쓱 가다가 후 밟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유, 굳이 반응이 빠릿빠릿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빠릿함이 잘못하면 피곤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레이스 세이프티카, 페이스카라고도 하죠. 그 차량의 세이프티카 드라이버를 하면서 캐딜락 CTS-V 그리고 ATS-V 차량을 운전을 아주 많이 했어요. 혀가 나올 정도로, 혀가 그냥 빠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주행을 또 하는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GM 그룹의 이 머슬카 라인업을 그래도 좀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CTS-V 같은 경우는요, 슈퍼차저까지 들어간 8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엄청났어요. 순간이동을 하는 것 같은 쭉쭉 뽑아주는 그런 파워가 있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풀사이즈 세단이고 그 무게 자체가 엄청났기 때문에 트랙이라든지 이런 좀 스포티한 주행 상황에서 좀 무게 때문에 브레이크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래저래 좀 무게 때문에 이걸 이겨내야지 되는 그런 차량이었거든요. 사람이 좀 씨름을 해야 되는 차량이었고, ATS-V가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더 좋았어요. ATS-V 같은 경우는 적당한 고출력에 거기에 맞는 이제 마그네틱 라이드, 이 카마로 차량에도 들어있는 마그네틱 라이드가 이 모드에 따라서 정말 기능을 잘해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말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면 너무
독일차를 의식하지 않았었나, ATS-V 같은 경우에요. 실질적으로도 뭐 3 시리즈 같은 경우 그 M3 같은 차량들을 많이 이제 그 이기기 위해서 만든 차량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카마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GM 계열의 머슬카의 이제 대표적인 8기통 OHV 엔진을 이제 넣었지만 지킬 걸 확실히 좀 지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카마로가 가지고 있는, 또 GM 계열이 가지고 있는, 쉐보레가 가지고 있는 이 여유로운 그 아메리칸의 멋, 그런 부분을 잘 살렸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지고요. 인테리어에서도 굳이 독일차라든지 굳이 다른 자동차 문화를 따라간다기보다도 지금 공조 장치도 엄청나게 지금 크거든요. 손을 이렇게 해서 잡아서 이렇게 돌려서 만지작거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정통성을 잘 지켰다는 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차입니다. 지금 카마로 SS가요. 부족한 점을 잘 채우고 또 정통성은 또 그대로 지켜서 6세대까지 이어져온 이런 카마로만의 멋을 잘 지켰고, 실질적으로도 시장에서 지금 상당한 판매량을 올리고 있죠. 실질적으로 CTS-V나 ATS-V보다 훨씬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가성비가 좋다고 잘 팔리는 시대는 사실 지났거든요. 이제 소비자들도 많은 것을 이제 알고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한다면 비싸더라도 또 그에 맞는 그런 지불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카마로가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팔리고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 거침없는 이 아메리칸 머슬의 그런 느낌, 아까 지금 제가 방금도 이제 도로에 합류를 할 거지만, 도로 합류하면서 좀 느껴질 수 있는 이런 토크감과 사운드와 뒤가 움찔거리는 이런 맛, 이런 맛 플러스 이제 친화력,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았나.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지금 운전 자세도 지금 되게 마음에 들고, 좋죠, 이런 거. 그래서 도로에서 이렇게 합류를 할 때 그냥 지금 꽉 밟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밟지도 않았고, 발가락을 아까는 하나에다가 하나만 더 포개했다면, 자, 이런 정도. 요건 그냥 하나에 하나 포갠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진입할 때는 하나 더 포개했어요. 그래서 발가락 3개 정도 무게로만 이 차를 쭉 건드려서도 그냥 힝 하면서 확 달려나가는 이런 맛이 있어요. 확실히 단순히 이거는 뭐 다이노 그래프, 뭐 토크 그래프라든지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들만의 감성을 분명히 지키고 있다는 게 또 느껴지네요. 지금 이 차의 가격이면은 미니 JCW를 사고도 남을 수 있는, 그게 반대죠. 미니 JCW 가격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싼 정도의 차량인데 이런 류의 즐거움을 준다. 물론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수입차 중에서 또 퍼포먼스 지향의 차량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라면 미니 JCW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열선이나 통풍 시트 이런 부분들, 뭐 실내에서 메모리 시트라든지 키리스 엔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상에서 즐기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차량이네요. 사실 지금은 발가락 반 개 정도 무게, 그냥 발만 살짝 얹고 있는 채로 1200rpm 정도로 90km로 지금 가고 있어요. 상당히 가볍게 지금 가고 있는데, 1100rpm에서도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구릉구릉 하는 그런 느낌이 잔잔하게 이어지니까요. 머슬카는 또 이렇게 타줘야죠. 추워서 창문은 내리지 않지만 팔을 딱 걸어주시고 이렇게 탈 수 있는 이런 맛이 있는 차입니다. 지금 퉁퉁퉁퉁 엉덩이를 툭툭툭툭 쳐주고 있어요. 지금 엔진의 그 불규칙한 진동음이 툭툭툭툭 쳐주고 있는데, 예전 모델처럼 그게 왜 이러지?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느낌보다도 아주 기분 좋은 정도로 정제되어 있고요. 실내 내장재 재질이라든지 디자인 자체가 좀 편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불안감보다도 내 손에 쥔 이 파워를 지금 내가 딱 쥐고 있다는 이런 안정감이 좀 드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신호가 켜졌고요. 발가락 2개 정도 무게로 쑥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3000rpm까지만 써도 너무 가볍게 지금 쑥
순항 속도에 다다랐고요. 그래서 CTSV, ATSV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차지만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보면은 니네를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미국에서 GM에서 이겨보겠다 하고 니네가 있는 거 좋은 거 다 때려놓고 우리가 있는 거 좋은 것도 다 때려놨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체성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카마로 SS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하는 게 이거야 하고 확 드러내주고요. 또 그 외에 그냥 우리가 원래 하는 게 이겁니다 하고 잘 한번 느껴보세요 하고 이렇게 자신있게 내놓은 그런 차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정말 이 가격대에 나오기 힘든 그런 랩타임과 그런 그 안정성이라는 게 뭐 차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것보다도 그 마그네틱 라이드가 좋은 게요. 다른 비슷한 출력의 타사 또 유럽 차량들에 비해서 오히려 리어 그립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파워가 아무리 높아봤자 그거를 제대로 못 쓰고 간당간당하게 조금씩 쓰는 이런 주행은 트랙에서도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자세가 잡힌 상태에서 꽤 자신있게 밀어붙여도 뒤가 나르더라도요 상당히 리니어하게 뭐 흔히 말해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빠져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컨트롤하기가 쉽고 예측하기 쉽습니다. 머슬카들이 전통적으로 상당히 고출력의 토크 컨버팅 방식의 이런 트랜스미션이 이제 전통적인 머슬카의 그런 셋업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유 있는 힘과 부드러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 토크 컨버터 방식을 유지하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DCT 이런 기어박스가 들어가면은 미국스러운 멋이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조PD님을 다시 만나러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트랙 모드에 트랙션 완전 다 꺼진 상태였어요. 이제 트랙 모드로 지금 계속 시내 주행을 했는데도 뭐 불편함이나 그렇게까지 거슬리는 그런 라이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열어드려야겠네요. 자, 네, 다녀왔습니다.